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270기 토요트랙 경세 50팀 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경세 50팀은 가평에 있는 운악산, 현등사 그쪽을 갔었더랬습니다. 지금까지 섬 지역, 특히 그 충청 서해안 지역의 섬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모두 완결을 짓고 남도 쪽 남해안 쪽에 일부 섬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지금 겨울철에 기상 문제, 여러분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부적으로 지역적 강설 이런 게 있죠.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남해안 고속도로 이런 쪽에는 기습 강설이 있어서 노면이 얼어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응달진대 이런 쪽은. 그래서 장거리 이동은 좀 자제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륙을 다녀도 그런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거리를 가다가 보면 아무래도 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내륙은 뭐 여유 있게 천천히 가고 또 되는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다소 좀 여유를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세 50팀은 운악산 현등사를 갔었는데요. 초점은 현등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토요트랙 성격에 맞게끔, 예, 또 장기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계절적 요인까지 감안해서, 운악산은 우리가 토요트랙에서 몇 번 했습니다만, 지정지로도 등 몇 번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계절 요인에서 또 한번 그 점검차 갔었더랬습니다. 마침 이번에 눈이 내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놓고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간 코스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제가 이런 쪽을 자꾸 빠뜨려서 죄송한데 산길샘을 깜빡하고 중간에 놨습니다. 이 운악산 가는 중간에 놔가지고 현등사가 여기 있죠. 출발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출발 지점은 여기고요. 여기 펜션가 있는 주택가, 이, 이 현등사로 차를 못 올라간다라는 현지 주민이 자꾸 만류를 해가지고 충분히 차를 올라갈 수 있는데요. 차로 현등사 바로 직전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갈 수 있었어요. 못 간다고 자꾸 여기 상가지요, 상가. 일종의 펜션하고 약간의 여기가 운악산 두부촌이라고 일명 붙여져 있습니다. 뭐 상가의 장사 때문인지 뭔지 모르도 자꾸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여기 펜션과 공터에 세워두고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갔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산길샘이 안 잡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감안해서 보시기로 하고 틀어놓고 나서 경로는 이동하게 여러분들 그냥 눈요기용이다 생각하시고 이동하게 해두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중간에 놓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백호능선입니다. 여기 운악산 정상이며 정상이고 이게 이제 백호능선이라고 이름 붙여진대요. 이쪽이 청룡능선이고 운악산은 이 청룡능선 쪽이 암릉이 바위가 아주 멋이 있습니다. 여기 눈썹 바위부터 해가지고 이쪽 코끼리 바위 등등 해서 이쪽이 아주 미륵 바위 뭐 이렇게 해서 이쪽 암릉 구간이 아주 멋이 있고 대신 암릉 구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매년 추락사 또는 그 추락 사고가 있는데요. 요즘 여기 데크가 상당히 보강되어 있는데 이 청룡능선에 보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들이 제법 있나 봐요. 백호능선 쪽은 청룡능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 요인이 적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좀 있다는 거. 백호능선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청룡능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겨울철에는 암릉 구간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요. 굳이 산악인들이 무슨 특수 훈련 목적이 아니라면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면 겨울철은 암릉 구간 또 암산, 바위산은 피해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다 기본 전환 레저죠. 레저 또는 건강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눈이 와가지고 상당히 조금 난처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네, 이번은 주가 현등사였습니다. 현등사에 가게 되면, 이 지금 산길생을 못 넣어서 그런데요. 이쪽에 정멸보궁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멸보궁이고, 현등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교 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사상사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현등사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함허 득통 스님은 아실 거예요. 무학대사의 제자지요. 더 올라가게 되면 무학은 또 나홍선사의 제자지요. 고려 말 조선 초로 이어지는 조선 불교를 지탱한 버팀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즐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그 조선 불교가 억불숭유 정책이잖아요. 조선이 억불숭유 정책을 편 조선 사회 그 엄혹한 시절에 불교를 지탱한 그 어떤 의미에서 버팀목이 바로 이 함어 스님, 함어 득통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어 득통 선사의 법명은 기화죠. 기화대사인데 함어 득통 기화대사인데 정식 명칭은 앞쪽은 호죠, 법호. 예, 이 함어 스님이 이 유학자들, 유학자들과 소위 불교 관련해서 아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고 유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래서 소위 토론에서도 유자들을 압도한 궁색하지만 유자들은 어떤 정치권의 비호하에 그 힘으로, 정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조선이 어쨌든 유교를 뭐 국시로 채택을 했으니까 불교를 억압하는, 불교를 억압한 게 이제 고려 그거죠. 고려 사회 쪽의 옹호적인 민심을 누르기 위한 정책으로 불교를 강력하게 탄압한 거죠. 그 대표적인 저술이 현정론입니다. 현정론. 이 파사 현정 그럴 때 현정이죠. 현정론이고, 그다음에 유가들하고 유가들이 조목조목 따진 부분에 대해서 현정론에서도 설파를 합니다만, 유석지리론이라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뭔가 그거를 이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창학원으로 되어 있는 유석지리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의 우뚝한 부분, 우뚝한 부분은 금강경 오가해 다섯 조사들이죠. 다섯 조사들이 금강경을 해설한 그 자료에다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붙였다는, 금강경 오가해 설이 저자기도 합니다. 하모 덕통 스님이 축석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위 정멸보궁, 정멸보궁이라는 것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죠. 정멸보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멸보궁 그러면 통도사 금강계단, 그 다음에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중청봉 대청봉 가는 그쪽이죠. 봉정암 정멸보궁, 그 다음 뭐 이렇게 법흥사 정멸보궁, 뭐 이런 식의 이제 5대 정멸보궁, 10대 정멸보궁 그렇게 아시죠? 네, 그렇게 잘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등사 정멸보궁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멸보궁입니다. 네, 겸사겸사해서 이번에는 내륙 쪽에 경세팀의 첫 일정으로 이쪽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동선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대로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여기 지금 현등사를 천천히요, 조금 천천히 보고 이쯤일 겁니다. 여기 정멸보궁에서 내려와서 돌아서 이 등산로를 타기 전 이쯤 가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함어 득통 스님의 부도탑하고 석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조선 초기 양식을 볼 수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현등사 내에도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현등사 내의 3층 석탑은 세종대왕의 8번째 아들 영흥대군이라 하는데,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가 불사를 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3층 석탑을 중수한, 소위 보수, 개보수한 그 자리가 이 현등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실의 원찰이죠, 원찰. 예. 그 영흥대군의
어떤 의미에서 영혼을 달래는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 부인이 또 영흥대군의 안녕을 비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소원, 서원을 갖고 소원을 비는 곳이라서 원찰이라 그러죠. 왕실의 원찰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겠죠. 무학대사의 직계 법통을 이어받은 스님이 곧바로 하무득통선사니까요. 예, 여기에 이제 그 탑이 있고 그다음 이제 등산로 백호능선이 시작됩니다. 통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현등사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 중간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내려오는 길이 있죠. 이쯤 해서 청룡능선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운악산 등산로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현등산까지도 5k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1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청룡능선을 타고 올라가죠. 예, 청룡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예, 운악산 정상, 저희들도 다 정상 이번에 다 갔다 온 겁니다. 정상을 거쳐서 백호능선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김에 현등사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예, 그런 경로를 주로 많이 택하십니다. 현등사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이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 상당히 심합니다. 조금 가파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숨이 좀 차실 거예요. 뭐 저희들처럼 늘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술렁술렁 이렇게 갑니다만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숨이 찰 정도의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이 현등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너들길, 바위길이죠. 상당히 거친 바위길 또는 압능 구간. 여기는 저희 거의 압능 구간입니다. 청룡사는.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내려오면 흙길 일부 있고, 예, 이쪽도 시멘트 포장도로예요. 여기 펜션가까지, 예, 두부촌까지 내려오는데도 전부 다 시멘트 포장길이에요. 예. 자, 일단 거기에 중점이 두어졌었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여기 백호능선 정상을 한 800m 정도 남겨두고요. 여기 현등사에서부터 운악산 정상까지는 약 한 2.2km 남짓 될 겁니다. 2.23km, 2km 정도 될 건데 한 정상을 한 800 정도 남겨놓고부터 뭐 그 전에 이 정멸보궁에서부터도 약간의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바람이 수상하게 불면서 조금 기상이 조금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중간쯤 거의 정상이죠. 정상을 한 400에서 600m 정도 남겨놓고부터 아주 가는 눈발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운악산 정상에 가니까 눈발이 제법 왔죠. 제법 와서 이쪽이 압능 구간이기 때문에 바위를 일단 눈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려버리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바위가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도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시 백을 해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뭐 어려우면 내려오더라도 일단 그때는 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는데 여기 지금 코끼리 바위 지나서 미륵바위 쪽 조금 가게 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게 되면 운악산이 아주 수목화처럼 운치가 있죠. 산 전체가 아주 그 자기 결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운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눈이 날리니까 정말 그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렇죠. 날씨는 좀 차고 바람은 셌지만 풍광은 아주 뭐 그런 풍광을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멋들어진 풍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잠시 거기 이제 소위 설경 삼매경에 잠깐 취해 있었는데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한 20분 있었나요? 또 산길이라는 게 눈이 내리면 위험하니까 신경을 썼죠. 그래서 한 번씩 돌아보고 했는데 괜찮다 싶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길을 재촉을 했는데 이 구간도 압는 구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가파릅니다. 근데 눈이 글쎄요. 적설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1cm도 채 안 될 거예요. 1cm도 채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리면서 녹아버렸고 날리고 이렇게 해서요. 흩어져 버렸고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한 1시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쌓이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아마 1cm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압능 구간 일부는 빠져나왔는데 일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될 겁니다, 아마. 미륵바위 지나서 전망대 지나서 조금 더 내려왔으니까요. 지금 여기 현등사 있죠. 아마 이쯤일 겁니다. 여기 지금 계곡길로 빠지는. 이쯤에서 오니까 더 이상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쪽에 바위가 하나 있으니까 약간 가벼운 그 구름 같은 바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구간으로 올라가야 길이 내려가는 길인지 아래쪽으로 빠져야 길인지를 잘 몰라서 소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산길에 세워놓은 그 입식 표지판 있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 부위에서 찾아가지고 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길인데 그러니까 간혹 산에 보게 되면 그래, 좀 짓궂은 사람들, 사람 손을 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에 세워놓으면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 바람 때문에도 이 표지판이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현등사 방향이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길인가 보다 하고 길이 아슴푸레하게 잘 보이진 않고 희미하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일 정도 눈이 이미 덮여버렸으니까요. 내려왔는데 이게 길이 아니고, 예. 근데 누군가 다니긴 다녔어요. 이게 신만이들이 다녔던 어쨌든 누군가 다니긴 다닌 것 같은데 운악산 이쪽으로는 신만이들이 제법 다닙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막 낙엽이 참나무 낙엽인데 참나무 낙엽이 굉장히 미끄럽죠, 여러분. 참나무 낙엽이 정강이까지 차면서 이게 도저히 보통 등산객들 운악산 정도면 등산객이 자주 이용하니까 등산객들이 이용한 길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미 이게 길을 한번 벗어나니까 어쨌든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 될 판인데 다시 올라가기는 너무 위험하고요. 이게 바위 구간에다가 겨우 내려온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소위 이제 네이버 지도 또는 구글 지도든 저는 네이버 지도를 씁니다만 지도를 꺼내서 등산로 표시가 돼 있죠. 지도에 요즘 보게 돼. 길이 어딘가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쯤 되니까 아예 인터넷이 먹통인 거예요. 여기 이 구간 인터넷 먹통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이 터지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능선으로 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무조건 능선을 향해서 올라붙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는가 보니까 신만이들이 주로 다니는 그 흔적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 어쨌든 이 능선에 따라 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펴서 인터넷이 터지는 지역에서 지도를 확인해서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만 약 한 1시간 남짓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생고생을 했죠. 더 눈이 아마 한방눈이 계속 폭설이 왔다면 조난됐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기서는 구조대를 부르면 바로 오겠지만 일단 인터넷이 터지지 않으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인터넷 안 되면 전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긴급 전화는 됩니다. 글쎄요, 긴급 전화가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겪어보질 않아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인터넷 안 터집니다. 예. 근데 위험할 때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게 방법인데, 근데 현등사 계곡은 낙폭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 폭포들이 제법 많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그런 가벼운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이렇게 따라 내려왔었습니다. 여기도 암릉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이쯤이라 그럴까요? 거의 다 내려왔죠. 저희들 청룡릉선. 거의 청룡릉선 입장에서는 3분의 1 정도 지점밖에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 전망대 쪽에서 아,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아기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이 능선을 타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암릉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그래서 그렇죠. 눈발이 좀 그때 이미 조금 날렸거든요. 아니 이 날씨에 그 어린 애를 데리고 이 능선을 간다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완곡하게 안 갔으면 그런 뜻을 전했는데 전에 와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발이나 복장이나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 보였거든요. 자주 가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기 안전을 위해서도 그건 조금 무모한 행동으로 보였어요. 일단 여기 한 팀이 있었고 그 전에 부부, 좀 중년 부부, 중노년 부부가 이 백호능선 어떠해요? 하면서 이 정상 부위에서 청룡능선으로 접어들 때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룡능선을 그만큼 올라올 정도면 백호능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그만 하지요라고 답을 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눈이 자꾸 오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니, 그쪽도 제법 얼음 구간, 빙벽 구간도 있고 간단치 않습니다라고 할 걸.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간단치 않다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 더 험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잘 이야기했다 싶기도 하고 아마 그분들이 좀 나중에 속으로 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이게 그만한 거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 청룡능선에서 혼따름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물었을 텐데 하여튼 그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3분의 1 지점에서 여성 두 분이 글쎄요, 뭐 전문 산악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문 산악인을 보기에는 복장이 좀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볍게 어디 산책 가듯이 그런 복장으로 이렇게 배낭에 짊어진 배낭에도 봤을 때 배낭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상시에 이렇게 보온 옷 있죠. 패딩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그 다음에 뭐 비상식량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만한 짐이 들어갈 만한 가방은 아니어 보고요. 아니어 보였고 너무 단촐한 그런 차림으로 두 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면 오후 2시 반, 3시쯤이거든요. 3시에 올라가서 언제 청룡선을 타고 백호능선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건 아주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눈이 오고 앞는 바위가 미끄럽고 한데 바위가 그냥 미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비 오는 날이라도 가보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냥 얼음판처럼 축적 미끄러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글쎄요. 그 두 분이 갔어요. 그러고 저희들은 일단 내려왔죠. 지금 이 시간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일행한테 물어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 날씨에 길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내려왔는데, 자, 여기 이제 이 현등사로 올라가는 포장도로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려오니까, 이쯤 오니까요. 이 아래가 1주문이라고 보면, 이쯤 오니까 119 산악구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4명이 차량으로. 참 산악구조대도 조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격한 산악구조대, 어, 승합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승합차가 눈길에, 이 현등사 올라가는 그 눈길에 오르막을 올라가지를 못해. 차가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예? 그 차를 끌고 출동 신고를 받고 그 차를 끌고 4명이 타고 온 거예요. 참 미련하죠. 참 진짜 그 구조대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네들 안전조차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 하지만 내려올 때 말이죠. 여러분 미끄러운 구간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차가 막 돌아버립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헛바퀴 돌고 약간 뭐 머리가 틀어지고 그런 정도지만 내려올 때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구조대원들이 그 눈길에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 그런 차를 타고 예, 체인도 감지 않은 채 구조대원이랍시고 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조대원도 한편 우스웠지만 우스꽝스러웠지만 한편 더 걱정되는 게 이 중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단지 오가지를 못해서 구조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일이 생긴 건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마주친 의심스러운 친구들은 어린이를 동반한 부부,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젊은 여성 2인조, 그 다음에 중노년 부부 2인조, 그 세 팀이 일단 저희들이 목격한 팀들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웠죠. 도대체 누굴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매주 월요일 되면 그 주에 그 다음 주죠. 그 주는 이미 공지가 나가버리니까 트랙 관련 점검 회의를 하는데 겨울철에는 암릉 구간은 무조건 배제하도록 제가 진행팀에 다시 또 한번 당부를 해둘 생각입니다. 가끔 진행팀들도 일기 상황을 봐서 방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장의 예보 또는 기상 상황으로는 눈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겨울철은 고산지대는 차기 때문에 미리 한 번이라도 와 있으면 그게 겨울 내내 녹지 않고 얼어 있거든요. 그런 빙벽 구간을 만나면 이 아마추어들은 또 장비가 없는 뭐 프로라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쪽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119 긴급 산업구조대가 갔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무슨 뭐 특별한 사고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구조대 입장에서도 여기 그날 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경솔해 보이는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세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뭐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일단 그만큼 지금 전파나 감염이나 위험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식당을 한 번씩 갔는데 식당에 가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식당에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료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시원찮아서 저희들도 잘 찾지 않으니까요. 맛집을 찾아서 가는데 그럼 사람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많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국에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행동식으로 다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이동을 해서인데 내려올 때쯤 돼가지고 식당에 예약을 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요. 여기 이제 시내 쪽이니까 저 섬지역 갈 때처럼 꼭두 새벽에 출발하지는 않는데 뭐 8시쯤 해가 출발했죠. 가평은 뭐 8시에 출발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통 토요트랙 하는 시간쯤 햇발이 오르고 난 뒤에 좀 기온이 오른 때 이제 현등사 들어가고 했는데 내려오니까 어쨌든 이게 오후 4시, 8시, 4시에서 5시 사이가 돼버린 거죠. 여기 길을 한번 잃고 오르락내리락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일찍 내려왔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쯤 내려올 때 일주문쯤 올 때쯤 내가 예약을 하고 여기 이제 10만이들 들어 아는 데도 있고 하니까 산삼 삼계탕 하는 쪽에다가 삼계탕 포장 2개 해달라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식당 안 가는 게 좋다 이래서 미리 예약해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량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동하다가 제가 또 산길샘을 꺼버렸습니다. 포천 쪽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포천 쪽에 가서 삼계탕을 받아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숟가락 등등 해서 식당에서 먹고 가라는 걸 우리 딴 데 가서 먹을 거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서 그 끼니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 저녁 한 끼 먹은 거죠. 일종식을 한 겁니다. 점심 저녁 다 굶고 우리 매니저가 특히 배가 고파서 혼났을 거예요. 특히 여기 중간에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구간에서 체력이 소진됐어요. 저도 지금 오늘 삭신이 다 쑤십니다. 지금 팔, 등, 어깨 다 쑤십니다. 미끄러지고 이럴 때 나무를 잡고 길을 찾아 올라오고 이러느라고 확인해 보니까 매니저도 지금 거의 뭐 온 전신이 다 쑤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스개로 그랬습니다. 전신 근력 강화 운동을 했다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산행 각별히 안전사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도 한번 그 유사한 경우를 겪었습니다만 그 정도 눈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오니까 이게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절대 조심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세 50팀 현등사 운악산 관련 일정 정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